버스커의 장범준 씨는 원래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천안 상명대학교 애니메이션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어.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은 과 사람들끼리 이제 뭐 동아리처럼 해서 버스킹을 한번 해보자 해서 천안의 골목에서 소규모로 이제 공연을 하는 게 버스커의 시작이었고, 애니메이션과 선후배였던 베이스를 치는 김영태 씨를 알게 됐고, 드럼을 치는 브래드 씨는 원어민 강사였어. 이런 모임이 지금의 버스커를 만들었고 지금의 장범준 씨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들끼리 뭐 이렇게 천안에서 공연을 하다가 그럼 이참에 한번 우리의 그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홍대까지 나오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킹을 하면서 뭐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노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슈퍼스타 K3에 이제 출연을 했었던 게 버스커의 시작이야. 이제 슈퍼스타 K에서 이제 중간에 한번 탈락했는데 극적으로 탑 11에서 한 팀이 출연을 못하게 되자 극적으로 다시 합류를 하게 됐었지. 그때 당시 심사위원들의 평은 많이 엇갈려. 이제 버스커 장범준 씨의 이제 목소리는 음역대가 많이 낮다, 너무 평범하다라고 하는 혹평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항상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대중들이 많이 좋아했던 게 되게 평범하지만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냈기 때문에 문자 투표는 1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결국 슈퍼스타 K3에서 준우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 2011년도에 슈퍼스타가 됐고 2012년 3월 29일 봄이지 1집 앨범을 발표를 했고, 그게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였어. 벚꽃 엔딩을 그때 1집 때 발표를 하고 엄청난 히트를 치게 되었지. 음원 다운로드 같은 경우도 압도적으로 많았었고 앨범 판매량 여러 가지에서 1등을 했던 곡이야. 멜론 실시간 차트에서 1, 2, 3위를 기록하는 등 그 1집 앨범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2013년에 버스커 멤버 3명이서 우리의 음악 실력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해서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게 됐어. 그래서 장범준 씨만 개인적인 뭐 곡을 만들거나 활동을 했었던 거지. 그러고 14년도에 대치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된 거야. 장범준 씨가 가지고 있는 대치동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 대치동에 있는 조그만한 건물 하나 매입을 하셨어.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되는 규모이고 토지 면적은 약 59평 되는 건물이었어. 20억으로 매입을 하셨고 평당 3,400에 매입을 하신 거지. 1층 같은 경우는 뭐 카페나 개인 작업실로 이제 운영을 했고, 소소하게 팬들이 와서 직접 장범준 씨의 얼굴도 볼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있거나 뭐 화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의 노래를 조금 만들고 싶은 이런 취지로 건물을 매입을 해서 1층 공간을 사용한 것 같아. 지금 2026년 지금 그 건물의 시세로 봤을 때는 평당 1억 2천, 즉 71억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과거에 이제 건물을 샀을 때 대비해서 3.5배 정도 시세가 올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장범준 씨는 정말 저작권 수익도 꾸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건물 투자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 뭐 욕심을 내서 뭐 화려한 건물을 사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필요한 건물을 샀고 그게 잘 작용을 해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당시 14년도 건물을 샀을 때 어머니랑 공동 명의로 매입한 걸로 알려졌는데 융자는 약 7억 5천 정도 받았고 나머지 뭐 13억 정도는 현금으로 산 걸로 알려져 있어. 장범준 씨는 저작권 수익으로 해마다 수익을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부의 추월 차선을 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학예나 중계나 이쪽 라인들에서 이제 유명한 학원가가 있듯이 대치동이 1등 대장인 이유는 이제 보통은 스카이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원가가 이제 보통 밀집되어 있지만 대치동은 유일하게 아이비리그 미국 대학교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들이 좀 잘 되어 있고 입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대치동 학원가를 많이 선택하게 되고 2014년 당시에 이제 장범준 씨께서 이제 매입을 하셨을 때는 그때 당시에 뭐 대치동 학원가가 그때도 엄청나게 뜨거웠지만 지금처럼 상권이 확장되고 엄청 큰 광범위한 느낌은 아니었어. 그래서 그때 만약에 매입을 했었던 부지를 보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조금 멀리 샀네, 학원가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로변의 학원가들이 워낙 확장이 잘 되고 퍼지면서 그쪽까지 이제 학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권이 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정말 성공 투자가 됐지. 그래서 장범준 씨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를 잘하신 케이스라 볼 수 있고 2014년에 이제 20억에 매입을 했을 때 대출을 뭐 7억 5천밖에 활용을 안 해서 한 38% 정도밖에 활용을 안 했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저작권 수입이라던가 활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출 담보가 뭐 최대 80%에서 90%까지도 나올 수 있는 시기였거든. 근데 그때는 38%만 활용한 걸 보면 최대한 이자를 줄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한 것 같고 토지가 지금 58.84평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현재 시세로 대입을 해보면 70억에서 75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 시세 차익을 보면 한 50억에서 55억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아직 매각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업계들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 이제 한티역이랑 많이 가까운 지역이고 많이 알다시피 대치동 같은 경우는 목동 학원가 그리고 중계동 학원가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학군과 학원가를 자랑하고 있는 교육 상권이고 전국적인 상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교육 쪽으로 대한민국 1번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 학원가가 얼만큼 부동산에 크게 작용을 하냐면은 경기가 만약에 안 좋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상권은 그대로 몰락하기 마련인데 이런 학원가 상권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내려가도 사교육에 대한 열망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학원가가 폭락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 그래서 학원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쪽 주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하신 거야. 또 한 예로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대한민국에 닥쳤을 때 많은 뭐 이런 부동산들이나 뭐 서울까지도 이런 상권이라든지 뭐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됐는데 대치동 상권은 방어를 했던 상권 중에 하나야. 방금 설명했던 대로 학원가의 교육 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상권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학원가가 그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때 당시에 투자를 했을 때 상권이 좋았냐, 엄청나게 좋은 입지를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했듯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 투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파킹 엑셋 목적으로 해서 장기 투자를 너무 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대치동 학원가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로수길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던 그런 상권 중에 하나야. 가로수길이 임대료가 비싸지면서 세로수길 이 이제 형성이 됐지. 그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원 임차인들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지. 대치동도 똑같이 학원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리면서 기존에 있던 임차인들이 바깥으로 좀 밀려나는 현상을 좀 보이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혹은 이제 매출이 정말 좋은 원 임차인들은 거기서 더 오히려 강하게 힘을 낼 수 있고 거기서 조금 힘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점점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상권이 확장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상권을 바깥으로 넓혀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어떤 또 장점적인 이득도 있어. 그래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 상권이 확장되면서 기존에 샀던 곳이 이제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 거지. 전체 학원을 놓고 이런 형태는 아니고 기존에 주택이었던 벽돌 건물을 상가 주택으로 바꾸게 되면서 수익률을 좀 올리게 된 케이스야.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잘 형태를 바꿔놨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가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높게 잡는 형식의 고수익 투자가 있긴 하지만 장범준 씨는 이제 주택을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로 활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운영하는 그런 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 방향으로 잘 잡았고 그래서 주택 건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수익률이 낮고 뭐 이건 투자 상품 가치가 없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많더라고. 근데 실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어보면 주택 건물을 오히려 더 선호하셔. 옛날에 이제 건물을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상가가 점점 확장되면서 거기도 이제 상가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끝까지 버티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분들이 계시면 그 좋은 위치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 수익을. 그래서 지금 해당 건물도 사실 주택 건물을 상가 주택으로 바꾸면서 조금 임대료를 올린 케이스로 보면 되고 1층에 카페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장범준 씨가 이제 팬과 약속을 했대. 자기가 만남의 장소를 만들 수 있게끔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해서 한 1년인가 2년 정도를 카페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뭐 팬미팅식으로 혹은 자주 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1층에 반지하 1층이라는 카페를 만들게 됐고 거기서 1, 2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지금 현재는 이제 음악 작업실로 활용을 좀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1층 그 공간은 원래 주차장 공간이었어. 근데 주차장 공간을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제 근생으로 좀 바꾼 케이스로 이제 알려져 있고 기존에 일단 컨설팅 해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 상당히 그때 당시에 할 수 없었던 상상 못했던 방법들을 되게 잘 활용을 하셨고 그래서 수익도 극대화 잘 시켰고 상권 자체도 이제 확장되면서 안정성을 찾았기 때문에 성공 투자로 볼 수 있고 사실 기간은 지금 12년이나 장기 보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5배는 조금 낮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왜냐하면 상권 자체가 아직도 지금 현장을 가보면 그렇게 붐비고 막 사람 많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많이 확장되면서 바뀌어가는 분위기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3.5배 정도의 조금 저평가된 토지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장범주 씨는 이제 뭐 벚꽃 엔딩으로 해서 매년 봄마다 저작권 수익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정말 부러운 사람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서 팬들과 소통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던 내용들은 버스커의 리더였던 장범준 씨가 이제 개인적인 활동을 좀 하면서 매스컴에 좀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좀 준비해봤어.